여러분, 21세기 대군 부인 5화가 방영됐습니다. 이번 화는 진짜 한 장면 한 장면이 다 심장 떨렸는데요. 특히 마지막 장면은 정말 와닿더라고요. 오늘은 5화를 쭉 살펴보면서 6화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5화의 시작은 정말 강렬했죠. 폭주하는 성의주의 차량을 온 힘을 다해 막아 세운 건 다름 아닌 이한대군이었습니다.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충격적이었냐면요. 이한대군에게 차량 사고라는 건 절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5화에서 이한대군의 과거가 공개됐는데요. 어머니인 의연왕후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던 그날 이한대군은 어머니가 탄 차 바로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탄 차가 트럭에 부딪히는 그 순간을 그 자리에서 모두 목격하고 말았어요. 어린 소년에게 그 장면이 얼마나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았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래서 이한대군은 20년 가까이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온 거예요. 지켜주지 못했다는, 눈앞에서 놓쳐버렸다는 죄책감이요. 그런 그가 또 한 번 눈앞에서 폭주하는 차를 봤을 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던 거죠. 이번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마음이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이게 한 거 아닐까 싶어요. 이한대군은 그 사고로 수술까지 받게 되는데요. 수술 소식을 듣고 희주가 병실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마취해서 맞갠 이한대군을 보자마자 희주가 쏘아붙여요. 왜 그랬냐고. 앞으로 절대 그러지 말라고. 얼굴밖에 볼 게 없는 사람이 얼굴을 다친 거냐고요. 이 대사 정말 희주답지 않아요? 걱정하면서도 속마음 그대로는 못 드러내는 그 특유의 까칠한 애정 표현이요. 그런데 정작 이한내군은 뭐라고 했을까요? 자기 몸 상태보다 희주가 다친 곳은 없는지 이마에 난 상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마취해서 맞깬 사람이요. 이 장면에서 희주가 조금은 당황한 것처럼 보였는데요. 이한대군의 손길이 희주에게 아직 너무나 어색한 거죠. 생각해보면 희주도 평민이자 서출로 자라면서 이렇게 따뜻한 손길을 받는 경험 자체가 익숙하지 않았겠구나 싶어요. 누군가가 나보다 나를 더 걱정해주는 그 시선이 낯설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 화에서 진짜 반전이었던 건 이한대군이 희주한테 결혼을 물으자고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희주가 죽을까 무서워서랍니다. 지키고 싶으니까 차라리 물러서겠다는 거죠. 이게 참 이한대군다운 선택인 것 같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휘고 참고 그림자처럼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자기 마음을 누르는데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민정우 수석이 움직입니다. 희주 병실에서 민 수석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결혼하려는 이유가 단지 신분 상승이라면 그 결혼 나랑 하자고. 그런데 희주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내가 오빠랑 왜 해? 오빠는 5년짜리잖아. 대군 자가야. 내가 사고를 치든 이혼을 하든 평생 왕족일 텐데 오빠는 아니잖아. 희주의 결혼관이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는 대사였죠. 희주한테 결혼은 철저히 신분 상승의 수단인 거죠. 평생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선택이어야 하는 거고요. 근데 말이에요. 이 대사 조금 슬프지 않나요? 민수석 입장에서는 꽤 아픈 말이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 병실 앞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이한대군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한대군은 이미 민수석이 희주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6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복선이 될 것 같은데요. 뒤에서 다시 얘기 드릴게요. 참고로 민수석이 왜 이 결혼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지 그 심리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이건 다음 편에서 제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런데 희주는 결혼 무르자는 이한대군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희주가 이런 말을 해요. 공격은 공격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 말이 저는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지키기 위해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맞서 싸우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두 사람은 같은 상처를 가졌지만 대처하는 방식이 정반대였어요. 이한대군은 휘고 참는 걸 택했고 희주는 싸우고 이기는 걸 택한 거죠. 그리고 이제 희주가 그 방식을 이한대군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5화에서 또 하나 좋았던 장면은 회상이었어요. 이한대군과 희주의 첫 만남이 사실 지금이 아니라 왕립학교 시절 국궁장이었다는 거죠. 그때 희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더럽게 질 바엔 더럽게 이기는 게 낫다고요. 이 말에 이한대군의 시선이 딱 꽂힌 것 같습니다. 자기는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었을 테니까요. 늘 휘고 참고 양보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그렇게 대쪽같이 자기를 밀고 나가는 사람을 봤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그때부터 이미 이한대군의 마음엔 희주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장면, 제가 5화에서 가장 와닿았던 순간이에요. 이한대군이 희주한테 묻습니다. 앞서 걷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 자기는 매번 뒤에서만 걸어서 모르겠다고요. 사실 이 말이 얼마나 쓸쓸한지 아세요? 서열이라는 건 왕족과 평민 사이에만 있던 게 아니었어요. 이한대군도 차남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형인 세자 앞에 서서는 안 됐거든요. 늘 반발짝 뒤, 한 발짝 뒤, 그림자처럼요. 그런 이한대군에게 희주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저랑 같이 걸으면 돼요. 가르쳐 줄게요. 저는 이 장면이 이번 화의 하이라이트였는데요. 이게 프로포즈가 아니면 뭐가 프로포즈인가 싶었거든요.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신분이 없어서 정략 결혼을 택한 희주와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림자로 살아온 이한대군. 그 두 사람이 같이 걷자고 말하는 순간이잖아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결혼은 마주보는 게 아니라 같은 곳을 보는 사람과 하는 거라고요. 이 장면이 딱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6화 예고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예고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결혼 무르자고 하던 이한대군이 공개 프로포즈를 해요. 도대체 왜 마음을 바꾼 걸까요? 제가 이 장면 보면서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내진년이었던 것 같아요. 희주가 데뷔마마와 기싸움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 장면은 이한대군이 없는 자리였는데도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거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이래서 이한대군한테 희주가 필요한 거구나 싶더라고요. 아무도 데뷔마마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드는 사람이 없는데 희주는 물러서지를 않거든요. 닮은 상처를 가졌지만 다른 선택을 한 덕분에 오히려 서로를 완성해주는 관계 아닐까 싶어요. 두 번째, 5화 마지막에 이한대군이 이런 대사를 해요. 휘지 말거라. 물러나지도 양보하지도 말거라. 몸살이지 않고 싸우마. 네가 그러하듯. 이 대사 들으면서 이한대군의 마음이 변했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앞서 희주가 이한대군한테 했던 공격은 공격으로 지키는 거예요를 그대로 받아서 돌려준 말이거든요. 희주의 철학을 이한대군이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든 순간인 거죠. 이제 더는 휘지 않겠다. 공격은 공격으로 지키겠다는 선언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 민수석에게 질투 장면도 보이는데요. 희주 옆에 민수석이 함께 있는 모습을 이한대군이 보는데 표정이 살짝 달라져요. 사실 이게 당연한 게 이한대군은 이미 병실 앞에서 민수석의 마음을 알아버린 상태잖아요. 그러니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신경이 쓰일까요? 어릴 때부터 쌓아온 그 우정의 균열이 시작되는 신호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5화에서 희주차를 손댄 사람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아마 왕실에서 수사 압력이 가해지자 누군가 먼저 손을 쓴 것 같은데요. 이 사건 단순한 사고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뭔가 훨씬 더 큰 그림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한번 추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한대군의 공개 프로포즈, 과연 어떻게 연출될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정략 결혼으로 시작한 두 사람이 진짜 로맨스로 가는 과정,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